자, 이번 차시 내용은 우리 실세 63페이지의 비영리법인 과세 특례 내용입니다. 지난 차시에서 비영리법인 전반적인 내용을 봤다면 이제 과세 특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대비해 볼게요. 비영리법인의 과세 특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고유목사 준비금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더 이제 자, 내용이 많기도 하고요. 좀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한데 기본 암기 사항들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비영리법인들은 이제 자신의 목적 사업에 사용할 거야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이 준비금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수익 사업 갖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당장 내야 되는데 이거를 과세 이연하는 제도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준비금 설정을 해서 지금 당장 수익 사업에 과세되는 거에 대비해서 송금을 만들어내서 그만큼 준비금 설정을 통해서 지금 세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걸로 이연시키더라. 그죠?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영리법인들은 이제 준비금 설정을 하는 게 이게 외감 대상 법인들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장부에 잡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결산 조정이라고 돼 있죠. 장부에 잡거나 아니면 외감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외부 감사인들이 이 준비금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회계 감사할 때 그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냐라고 할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부에 못 잡고 신고 조정도 허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잉여금 처분 신고 조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장부에 잡든가 신고 조정하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금 설정을 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도 해야 되는 것들 단서 달아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도가 있네요. 한도가 있다. 이때 한도는 특정한 소득 금액인데 이게 이자죠. 또는 배당, 금융권의 돈을 굴려서 발생하는 소득, 이자 배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은 100%까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금융권의 돈이 모이는 거를 국가는 장려하는 거잖아요. 금융권의 비영리법이나 대학교 이것저것 이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 수익 사업, 그러니까 등록금 받은 것들 가지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 사업 쪽에 가급적이면은 이자 배당 쪽에다가 운용해라. 금융권의 돈을 굴려라. 금융권의 돈이 돌아야 경제가 발전한다. 기업의 대출도 일어나고 이런 식의 개념이라 이자 배당은 100%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그 외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0% 인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로 80%짜리 100%짜리도 있죠. 어쨌든 수익 사업에서 이번에 이자 배당이라는 특정 소득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요거 계산하는 구조가 우리 기부금 쪽에서 이제 일반 기부금 한도 구하는 거랑 비스무리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외우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은 100%, 나머지 수익 사업 소득 쪽은 50% 인정한다. 이때 이월거수금 빼고 특례 부금이라고 인정받은 거 빼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50%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두 개를 더해서 이 금액을 한도로요. 한도고 이 한도의 금액을 송금 산입할 수 있는데 또 뭐도 지켜야 돼? 신고 조정한다면 잉여금 처분을 해야 되겠죠. 이익 처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 근데 사실 비영리법인이 이익 처분한다는 거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규정을 준비금 규정 그대로 따와서 규정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고 특정 소득 금액은 뭐에 있어요? 이자 있고 배당이 있고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근데 비영업 대금이 안 된다는 거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영업 대금은 혜택을 안 줍니다. 이건 개인들 간의 어떤 비영업 대금 이익이니까 금융권의 돈이 돌아가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비영업 대금 이익은 얘는 제외니까 얘는 몇 프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에서 제외하니까 일로 그대로 남아서 여기 50% 인정받는 걸로 가면 돼요. 비영업 대금 이익은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적용률에 있어서의 이제 80%짜리 100%짜리가 있는데 좀 더 얹을 수 있으면 플러스 알파라고 하시면 되겠죠. 50%가 맞는데 이 공익법인 등등 얘가 비영리법인이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80%고요. 8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학교법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100%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니까 다 설정할 수 있네요. 수익사업 소득 전체에 대해서 100%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준비금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요건 충족해서 설정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환입을 잡아야 되겠죠. 환입 잡아야 된다. 여기 이제 환입. 환입 잡는데 이때 준비금을 사용하면 이때 이제 사용할 때 입금 산입을 통해서 이제 세금 내게 돌리는 거죠. 이때 세금 안 냈다가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거 5년 내 거 예상하는 거 맞죠? 5년 내 거. 준비금 설정은 5년 내 거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한 준비금에 대해서 송금 산입 연도 종료일부터 5년까지 고유목 사업 등에다가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사용하는 금액은 이제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세금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송금 산입했다가 입금 산입 돌리니까 과세 이연되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과세 이연되는 걸 악용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준비금이 환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5년 내 사용해야 되는데 미사용했다든가 5년 내 미사용 아니면 5년 내 기간 중에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자 부담이 되니까요. 이미 조기 환입도 가능하죠. 조기 환입 이렇게 한 경우. 이런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자만큼도 냅니다. 이자 상당액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자 낼 때는 우리 법인세 계산 구조 안에서 간변분 추가 납부세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다 넣어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자 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는 거는 해산, 문 닫는 경우죠. 또는 해산 아니지만 고유목 사업 전부를 폐지한대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지 이제. 또는 이제 우리 비영리법인, 당연법인, 승인법인 할 때 승인법인인데 그 승인법인이 이익을 분배했다가 등해서 이제 승인이 취소가 돼 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가 됐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자만큼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사용 잔액을 그냥 입금 산입해서 이제 법인세를 더 내는 걸로만 하면 되지 이자만큼은 가산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구분해 갖고 이제 좀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비영리법인의 이 고유목사업 준비금 자체가 상당히 이제 혜택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이제 법인세법이나 조특법에 나와 있는 비과세라든가 소득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이나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적용받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송금을 산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중복 적용 배제까지도 언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비영리법인들이 설정하는 고유목사업 준비금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례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있죠. 이런 것도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자산을 팔죠. 비영리법인이 팔면 우리 개인처럼 본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 범위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번에 지난 차시에서 봤던 것처럼 이자 배당 이렇게 범위가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내고 등등 하는 과정에서 기장이란 걸 하고 또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소득이 없대요. 사업소득이 없으면 기장 의무를 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업소득과 뭐 채권 매매 차익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기장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기장하지 않는데 자산 하나 팔았다고 해서 이것도 뭔가 신고납부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힘들 거다라고 봐서 어차피 기장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개인처럼 양도세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요. 계산하는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 법인세는 법인세인데요. 모든 절차나 이런 것도 다 개인처럼 준용합니다. 예정 신고도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개인처럼 했을 때 인정할게. 그래서 특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각사소득에 대한 포함해서 기장도 하고 제대로 흘러가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업소득이 없다고 없는 이거 들어가야죠. 없는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 규정을 준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그냥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준용이니까 절차까지 준용합니다. 다 준용해서 우리 개인들이 땅 팔고 등등 팔면 양도세 신고 언제 다다음 달 말까지 예정 신고하고 등등 하죠. 그런 절차를 똑같이 취하면서 개인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는 게 특례. 자, 세 번째 특례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특례. 자,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은 일단 이자 받을 때 14%등 원칙으로 됐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표 신고를 원래 하면서 이때 세금 뗐던 건 기납부로 빠지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해버리고요. 안 해버리고 그냥 분리과세로 그냥 끝내버린 종결되는 거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또 선택권에 주어진 이 안에도 여기 비영업 대금이익 제외한다는 건 다시 당연히 표현해야 되겠죠. 비영업 대금이익은 이 특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비영리법인들이 그냥 세금 신고 안 하고 3월 달에 신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면 비영리법인 이자밖에 만약에 없다면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세금 떼고 받은 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3월 달에 신고하러 안 가면 그냥 분리과세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종결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 나중에 봤더니 이게 과표 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빼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거야. 그럼 나중에라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로 잡을게요. 자, 이거 분리과세 끝나는 걸로 끝났는데 아니야. 나는 다시금 신고납부 할래요? 라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나 특히 경정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특례라고 하는 거 안에 보시면은 이제 사업이나 채권 매매 차익이 없다면 그러면 기장 의무가 면제되고요. 그다음에 첨부 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장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 기장 안 했을 때 매기는 가산세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름이 좀 바뀌었죠. 장부의 기록보관 부성시 가산세. 그렇게 해서 좀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기타 특례까지 해서 비영리법인들이 받을 수 있는 특례. 우리 과거에 이제 시험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꽤나 어렵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2003년도인가요? 정말 오래됐네요. 그때 이제 어떤 사례 던져주면서 이제 세부담 최소화의 관점에서 판단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계산에 반영하는 걸 내긴 냈는데 그런 문제는 요즘에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의 문제는 내기 어렵고요. 채점 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지난차 시까지 연결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가 납세의 범위라든가 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거라든가 구분격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특례 내용이라든가 짤막짤막하게 다 쪼개가지고 물어보면서 배점 구성을 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의 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만 가지고 한번 쓸 수 있게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샷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